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채식주의자 후기입니다. 왜 주인공 영애는 나무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노벨상 수상작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어 채식주의자를 읽었습니다. 앞서 두 권 읽을 동안 머릿속에서 희뿌연 안개가 쌓인 것 같았는데요.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권보다는 쉽게 읽혔고요. 내용에서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읽은 후 하루 이틀 사색하고 산책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인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인공 영혜입니다. 생고기를 먹는 꿈을 꾼 후에 채식으로 바꾸고요. 나무나 꽃이 되고 싶어하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주인공 영혜의 남편은 무관심하면서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죠. 그닥 애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언니 인혜는 영혜를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아주 삶을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혜 남편, 주인공한테는 형부가 되죠. 예술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비디오 아티스트로 영혜의 몸에 꽃을 그려서 촬영을 합니다. 영혜의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이죠. 억지로 고기를 먹기 싫다 하는데 영혜 입에다가 막 쑤셔 넣고 때리기도 하고요. 영혜 어머니는 그걸 말리거나 뭐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네, 사건은 생고기 꿈을 꾼 후 채식을 하는 영혜의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배경은 거의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고요. 영혜의 집, 인혜의 집, 또 정신병원, 작업실 등 평범한 배경인 것 같아요.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에서도 각 챕터별 제목이 그 내용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채식주의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챕터 1에선 채식주의자, 챕터 2가 몽고 반점, 챕터 4가 나무 불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강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기 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지고 있었어. 끝없이 고기 덩어리들을 헤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네, 이 내용은 꿈 내용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생선, 만두, 고기 등을 버리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죠. 이해를 할 수 없었겠죠, 남편은.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꿈을 꾸고 난 이후로 고기를 먹지 않고 또 남편에게도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해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심해졌죠. 그만큼 남편과는 대화가 되지 않을 만큼 대면대면한 관계라는 걸 앞쪽에서도 계속 알려주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 알고 당연히 걱정하기 시작하겠죠. 언니 집들이에 이제 부모님들이 모였는데 건강 생각해서 고기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죠. 결국 아버지가 억지로 입을 벌려서 영희의 입속에 쑤셔 넣습니다. 영희는 거부하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요? 그만큼 폭력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한 것 같아요. 억지로 고기를 먹이고 또 먹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야죠. 왜 그러느냐고, 왜 안 먹느냐고.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고만 하는
대화가 부족한 가족이었죠. 서로 표현을 잘 할 줄 모르는 가족 같았습니다. 영애는 결국 거부하다가 손목을 긋고 형부가 둘째 없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도 고기 같은 음식 거부하고 또 상의는 벗은 채 햇볕 쬐기를 좋아하죠. 마치 식물처럼 햇볕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챕터 1은 영애 남편이 화자예요. 챕터 1 마지막 부분에 영애는 병원 벤치에 앉아서 상의를 벗고 햇볕을 쬐고 작은 동박새를 손에 쥐었다가 떨어뜨려요. 붉은 혈흔이 선명하게 번져있는 채로.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이 고기를 먹는 부분과 동박새를 죽이는 부분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육식을 하는 사람들,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항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상의를 벗는 것도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들이 가슴에 얹혀 있어서 갑갑해서 옷을 입을 수 없는 영애를 표현한 것 같고요. 챕터 1에서는 사건만으로도 아주 폭력적이고 기이한 사건들이 많아서 놀랬죠. 인간이 인간에게 대하는 폭력들, 동물에게 대하는 폭력들, 그것에 대해서 영애는 대단히 예민한 감각을 가졌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2는 3인칭 화자로 영애의 형부를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병원에서 태어난 후 언니 집에서 보내다가 결국은 따로 살게 되었는데 형부가 영애의 몸에 꽃을 그리고 비디오를 찍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또 영애는 담담히 수락했죠. 채식주의자였던 영애에게는 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또 결국 그려서 촬영을 하는데 또 다른 남자를 투입해서 둘이 같이 찍도록 유도를 했죠. 127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노랑과 흰빛으로 그녀의 쇄골부터 가슴까지 커다란 꽃송이를 그렸다. 등 쪽이 밤의 꽃들이었다면 가슴 쪽은 찬란한 한낮의 꽃들이었다. 주황색 원추리는 오목한 배에 피어났고 허벅지로는 크고 작은 황금빛 꽃잎들이 분분히 떨어져 내렸다. 예술인지 외설인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외설인데도 아름답게 작품성 있게 표현하면 예술로 승화되기도 하고요. 챕터 2가 그렇게 표현한 느낌입니다. 저는 그다지 예술로 와닿지는 않지만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술로 보는 안목이 그렇게 높지 않은가 봅니다. 거기다가 형부가 자신의 몸에 꽃을 그리고 영애와 관계를 맺는 부분도 그다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파격의 연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처제와 형부의 관계를 보고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또 성교육 강사들은 전체적인 메시지를 봐야지 부분적인 묘사만 보는 거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려운데 청소년들한테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작품으로 예술로 승화되는 것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읽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 같아요. 챕터 3에서는 병원에서 영애는 계속 음식을 거부하고 주사까지 거부합니다. 언니인 이내는 묵묵하게 영애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돌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죠. 사실 이내도 자신의 삶을 정말 억척스럽게 살면서 겨우 집을 마련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견뎌내는 이내거든요. 영애에게 억지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사바늘을 연결하는 폭력성 있는 부분도 묘사가 되었는데요. 영애가 결사적으로 거부하는데 영양제겠죠? 이거를 억지로
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 이슈도 되게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249페이지 내용입니다. 저 껍데기 같은 육체 너머 영해의 영혼은 어떤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까? 그녀는 꼿꼿하게 물구나무 서 있던 영해의 모습을 떠올린다. 영해는 그곳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숲 어디쯤이라고 생각했을까? 영해의 몸에서 검질긴 줄기가 돋고 흰 뿌리가 손에서 뻗어나와 검은 흙을 움켜쥐었을까? 다리는 허공으로, 손은 땅속의 핵으로 뻗어나갔을까? 팽팽히 늘어난 허리가 온 힘으로 그 양쪽의 힘을 버텼을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영해의 몸을 통과해 내려갈 때 땅에서 솟아나온 물은 거꾸로 헤엄쳐 올라와 영해의 삿에서 꽃으로 피어났을까? 영해가 거꾸로 서서 온몸을 활짝 펼쳤을 때 그의 영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이 부분은 이내가 동생 영해를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미리 서로 했다면 자매간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또 혼자 살아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들 하죠. 이내 자체도 여기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해는 왜 나무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면서도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무의 상징은 성장과 생명력이죠. 아이러니하죠. 연약한 영해지만 튼튼한 뿌리와 기둥으로 자신을 바치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혼자 동떨어서 살지만 뿌리, 기둥, 가지가 서로 뻗쳐나가고 연결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지거든요. 나무는 혼자도 잘 자라지만 무리지어 숲에서 더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죽고 싶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요? 가을에 잎이 다 떨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 다시 봄이 되면 나무는 살아나거든요. 영희도 죽고 싶지만 다시 잎을 피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무라는 존재를 선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매일 시들시들해진 영희가 잎이 나고 여름엔 푸르르고 가을엔 풍성한 나무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한강 작가는 인간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이 채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 영해. 또 몽고반점에서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찾았던 형부. 또 그것을 현실에서 묵묵히 살아가면서 지켜보고 이겨내는 인해를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영해는 삶을 포기할 만큼 저항하고 형부도 이혼하고 자신의 삶을 내팽개칠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죠. 인해만이 현실에서 이겨냈던 것처럼 고통스럽게 사건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려고 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영해와 형부가 용기가 있는 걸까요? 인해가 용기가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작품에서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와 또 극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폭력이든 비윤리적이든 저항이든 소통이 없었기에 폭력까지 죽음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읽고 나서 며칠 동안 고민한 흔적을 후기로 써보았습니다. 한 줄 서평을 하자면 채식으로밖에 폭력에 저항할 줄 모르는 나약한 영해지만 강한 나무가 되고 싶은 영해의 스토리가 아닌가 합니다. 유럽에서는 채식주의자 연극이 매진됐다고 하죠. 이탈리아에서는 이 채식주의자를 연극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노벨상 수상 덕분인지 모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만약 연극을 하려고 하면 이런 파격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네, 이상으로 한강의 채식주의자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